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유지하거나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고요. 시황 먼저 설명드린 뒤에 아무래도 이번 이슈는 리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뒤에 본인의 생각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석 또한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 보고 난 뒤에 합리적인 비판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트럼프 추가 부양책 최종 서명이 됐지만 여기서 실업수당 지급의 최대 기한 50주로 연장이 되었고 연방정부 퇴거 금지 조치 또한 2020년 1월로 연장이 됐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채권은 바이든 정부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얽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메인 또 추가적인 정치적 이슈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해당 질병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주변국들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아직 증거와 가능성은 존재하지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보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BOJ 금융정책회의에서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완화적 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 상태에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카드를 꺼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계속 추가 보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왔다. 그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바로 이 변이와 변종에 대한 바이러스가 거의 계속 나오고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백신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관건도 아마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 돈을 더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시장의 그 팬데믹 현상이 2020년 3월 기준 때처럼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꼭 변이 바이러스를 무조건 걸린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로도 걸리기 전에 일단 예방 백신을 맞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뭐 요 정도로 시황은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이슈를 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 상장사 최고 업체 13% 연초 대비 13배 정도 올랐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사 비트코인 최고 업체 라이엇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SEC 암호화폐 헤지펀드 버즐 캐피털이 자산 동결이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SEC가 최근에 여기 휘젓고 저기 휘젓고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정부가 그만큼 투자자 보호에 많이 핵심적으로 챙기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을 또 열심히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감독총장 의원들이 바이든에게 암호화폐 규제 철회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코인쉐어스 CSO가 비트의 변동성 테슬라와 비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주식과 테슬라 주식과 비교를 했었을 때 비트코인 상승폭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수준이다. 뭐 그렇죠. 테슬라도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랄 상황은 아니고 그거에 따른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있고 그렇게 찾는 고객들이 많이 있으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산은 움직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라켄 BD 총괄이
비트코인은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펌플리아노가 비트코인 보급, 달러 대비 가치 상승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18% 세금을 부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팔코인 협력 개발자 이분께서 폴더 프로토콜 CTO로 합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F2 풀의 CMO가 이번에 강세장 최대 수혜자는 채굴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SEC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 조사를 착수한다 라고 했는데 스타트는 XRP로 끊었고 그 다음에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조사할 것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공포가, 그게 내년으로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그 중에 하나를 터뜨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겠고요. 리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리플 거래 중단으로 일단 1월 19일 기준으로 일단 거래가 중단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기존에 뭐 코인 지갑을 뭐 동결을 해버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또 이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 또 연달아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오케이코인 거래소도 또 정지를 시켰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탁사나 또 펀드 쪽이나 이런 쪽이 관련돼서 또 그 사전 쪽으로 그걸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래소 입장이나 신탁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치를 좀 보겠다라는 측면이 좀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상패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리플 유저 층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고객을 잃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해놓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코인베이스가 일단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비슷하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래소들이나 신탁도 추가적으로 SEC에 대한 또 추가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또 골치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놓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드 맥켈럽도 마찬가지로 팔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번에 SEC한테 또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안 파는 거 아니겠냐라는 또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근본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엔가 제가 준비를 해놨던 게 하나가 있는데 자료가 어딨죠? 자료가 순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네요. 네, 네, 제가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약간 좀 딜레이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리플 분석, 누가 더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보유량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8년도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물량 대비는 크게 개수는 변한 게 있지만 큰 물량 대비 추세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리플4가 제일 많이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인 추적 불가능한 물량, 그리고 리플 홀딩스, 크리스 아센, 제드 베켈러,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면 리플 보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좀 나눠지면은 뭐 빵영, 그리고 CTO, 코리 존슨, 조엘 카츠가 있는데 CTO는 이제 물량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마켓 메이커,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물량을 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해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봐보시면.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코인원, 빗썸,
그리고 업비트 부분만 뽑아서 본다고 해도 대부분 이 한국계 거래소는 리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거래 정리를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은 아시아 쪽 나름대로 그 미국 법률과 또 동일시하게 맞춰갈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것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코인베이스 입장은 조만간 IPO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바이낸스 또한 나중에 IPO를 꼭 홍콩 쪽 아니면 미국 쪽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이낸스도 이번에 영업이익을 이 정도나 냈기 때문에 최대 거래소가 수혜를 많이 보긴 할 거예요. 예, 올해 많이 받고 내년에도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으니까 당연히 투자 유치 자금을 제일 합법적으로 끌어오기가 편한 게 IPO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조만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바이낸스는 여기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측면은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유저를 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최선의 선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그레스케일 신탁도 XRP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이상 홀딩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요. SEC가 또 이런 쪽만 또 건드는 게 아닙니다. 리플 말고도 나머지 쪽도 계속 후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3월 전에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성장통을 개미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넌지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권, 너희가 원하는 제도권 만들어 줄게. 그 대신 일정 너희 피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감수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건들지 않고 나머지 쪽 위주로만 이제 건들면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었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XRP가 과거에 에어드랍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번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약간의 빵형의 트위터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좀 하다가 최근에 스파크 에어드랍을 해서 여기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또 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파크 부분은 뭐 기존대로 계속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SEC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 딴지를 걸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변질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구상과 또 해당의 뭐 어떻게 보면 XRP에 대한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델로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또 SEC는 또 어떤 언급을 할지도 또 유심하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드랍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년에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SEC와 합의했던 EOS 부분이 물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코인 대비와
어떻게 합의를 해왔는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 조사 착수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 그래서 벌금 부분이 이렇게 맞아 때렸고, 네, 때렸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킨이나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나 블로건이 이런 형태로 소송과 벌금을 받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건과 정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를 볼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뭐 물론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코인 시장에 있어서 이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네, 한국의 코스닥에 있는 시총 높았던 스캠들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시총이 높았던 것도 한 방에 날려버렸죠. 네. 그래서 사회권을 날린다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충격과 시장에 공포감을 줄 수도 있지만 SEC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깔끔하게 판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너희들 장기 투자만 하면 손해 안 보게 해줄게 이런 형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모델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고통을 좀 주고 존버해라 뭐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 XRP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14일 거래소들이 손절하기 힘들 것이다. 상폐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래소의 마지막 꿈은 IPO이지 XRP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키워주면 땡이죠. 그거의 근거치에 대한 자료는요. 요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라이트코인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 라이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주요 측면의 포인트는 이 25%가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니까 당연히 라이트코인이 가주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올해 라이트코인이 하반기에 나왔던 이슈가 그렇게 센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래소에 대한 전략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줄 거 이게 나한테 독이 될 거는 언제든지 좀 시간에 충격을 줄 수 있어도 그런 걸 적절하게 헤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빵형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시간이 별로 없어요. 1월 중에서 2월 사이에 거래소들에 대한 움직임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왜냐?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타겟팅이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거래 정지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계속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왜냐? 거래 정지를 시켜 이제 그 날짜에 가까워지면 거래량이 미친 듯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씩 거래가 조금 뭉텅이로 나오는 물량으로 인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일시적으로 그 시점에 가까워질 때마다 크게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대응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건 본인들이 얘기했던 5대1 부분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리플렛의 고객자들도 XRP를 들고 가려고 하지 않겠죠. 네. 왜냐면 시장의 OTC 부분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마켓 세일은 뭐 당연시하게 못 파는 것이고 나머지 쪽에 있는 거를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해도 좀 쉽진 않은 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거의 최저점까지 떨어졌었을 때 아마 빵형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래량 추이를 좀 유심하게 좀 보자라는 포인트로 또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만큼 정부 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옛날에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그땐 선물에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금융을 리더하는 리더자가 아니잖아요. 미국과 유럽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존재한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다른 관점이 있는 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예. 뭐 법인을 이전을 해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본질에 있는 사업 구상도가 치명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뭐이다였고 한국의 뭐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와 이게 비례하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그게 오히려 법인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엄연하게 여러분들이 장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SBI 그룹도 6개월 추이를 보게 되면 6개월 추이 대비보다 가격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SBI가 들고 있는 물량이 꽤 높기 때문이죠. 네, 여기 100억 개. 그러니까 당연히 SBI 쪽에서는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는 실제로 뭐 주식만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주주 달래기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쪽은 뭐 비트코인 쪽을 선택한 회사들의 평가는 달라지고 있고 오히려 리플 쪽은 이런 평가로 평가절하돼서 주가의 영향을 또 약세로 돌아가는 형태가 지금의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리플의 대량 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에 대한 물량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뭐 1억 개 물량 부분이 해당 거래소 부분으로 뭐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코베, 바이낸스, 크라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형적으로 이번 달 부분에 대한 어떤 물량인 것인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이제 곧 있으면 거래 정지가 연달아 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나오는 물량이지 않겠냐. 그리고 리플렛 고객사들도 굳이 XRP를 갖고 있을 만한 ODL 시스템보다는 지금의 XRP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물량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물량, 아까 보여드렸던 이 물량 대비가 많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서도 국내 거래소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1위부터 어떻게 보면 9위까지 다 이렇게 되었어요.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저 폭이 두껍고 팬덤층이 두껍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거를 또 역으로 이용하는 또 유튜버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예. 어떻게 되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유저층이 두꺼우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XRP 유튜버 분들이 많이 생겼던 이유 또한 뭐 당연히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추이로만 보아도 여기가 이게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하면은 최소 조회수 얼마 정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또뭐 누구를 지칭하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양심을 얻고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제 자식을 어떻게 저도 모든 코인이 제 자식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에 나오는 이번 이슈가 XRP 때문에 다뤄지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내 새끼 갖고 그렇게 하는데 내 새끼한테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 투자 성향과 과거 몇 년 동안은 같았는데 이 회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저도 XRP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때 리플에 있는 팬층한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야, 왜 너는 2018년도 때에 리플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왜 2018년도 하반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그때 다 전량 매도하고 더 이상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코인 쪽으로 들어갔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 투자의 방향, 길이 과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전혀 내 생각과 계속 핀트가 계속 조금씩 어긋나다가 내 생각과 좀 다른 길로 가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포트를 바꾼 것이지 전혀 그런 측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 돈은 제가 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리고 또 하나적인 측면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코인 동향에서 최고 1년의 수익률을 또 뽑아본다고 하면 더 수익률 순위가 더 많이 떨어졌겠죠. 보게 되면 이렇게 중대형급에서도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예. 근데 매번 XRP는 3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2배 이상에 대한 수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좋은 코인인가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계속 신저점만 갱신을 하는데 이번에도 올해 신저점이 안 나올 뻔 했었는데 신저점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요 며칠 안 남았는데 나와버릴 수 있는 기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그리고 저렇게 고래들이 이동을 잘 안 하는데 이동을 한다라는 점은 또 다르게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에스크로우 물량은 기본으로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저도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맨날 제가 여기에 중독이 돼서 리플에 중독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로지 리플뿐이다. 리플 거의 종교 수준처럼 믿으신 분들은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하다가는 과거에 제가 주식도 오래 투자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보면 제 블로그에서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가끔씩 보면 사업의 방향성이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최악의 순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길 바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요약본을 보게 되면 13년도 XRP가 증권인을 인식을 했다. 리플사, 송군사업, 금융사업, 광고했지만 리플사 주 업무는 자신들의 에스컬 물량을 시장에 팔아넘긴 것. 근데 빵영이 또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존버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건 기망한 거죠. 예. 그리고 마케팅과 투기적 소비자 유치를 위해 전력을 쏟았고 송군사업은 XRP 매각을 위한 겉보기 전략이었다. 그리고 실제 모델은 1.7%만 했고 나머지는 잉여로 했고 라센과 갈링은 XRP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사업 파트너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으며 그리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던 쪽은 오히려 바로바로 그냥 던져버렸죠. 이때까지 갖고 있는 애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측면으로는요. 예, 리베이트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다 물량이 다 나왔지. 그리고 리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들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탁월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게 했으며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사용함으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XRP로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모든 수단으로 에스크로 물량을 처분을 위해서 2083년도 때까지 시장에 팔아넘길 계획을 해놨고 리플의 사업과 수익적 연관이 없으나 갈림과 라센은 XRP가 차후 막대한 금액으로 성장할 것을 뉘앙스를 풍기면서 홍보를 계속 해왔죠.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CTO와 빵형은 되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혼동을 주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XRP를 갖고 있으면 과거 2017년도만 보아도 그랬었어요. 이거 해놓으면 되게 괜찮을 것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19 시즌 오면서 18에서 19 시즌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제 방송에서 다뤘지만 그때에도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빵형이 그때 이거는 소유권이 없다.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일체 없다.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송금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대부분 그런 형태로 이제 현재까지 와서 철퇴를 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이거를 SEC가 터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등치가 커야 그 벌금 액수가 클 거 아니겠어요. 가장 치명적일 때 해야 그게 또 먹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SEC도 노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순간에도 또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또 무엇이냐면요. 이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센티멘트 1000만 개의 XRP 이상 보유 거래 집값수가 감소 추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 개미 지갑수는 또 늘었거든요. 여기에선 내용이 빠졌지만 나중에 결과가 뭐 정해질 것 같은데, 일단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뭐 내가 다 읽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잠깐 정리를 해놓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의 뇌피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쭉 읽어보면 이제 SEC가 리플을 때리는 게 맞는데, 리플을 때린다기보다는 창립자와 CEO를 때리는 느낌이 강했다. 증권인지 암호화폐인지 애매한 포지셔닝 말고 확실하게 암호화폐 포지션을 잡고 그러려면 임원들끼리 해먹는 거 정리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SEC는 임원들에 대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경각을 두었고, 이거는 임원들이 갖고 있는 리플을 빼앗아 올려오는 것 같다. 솔직히 상패까지는 모르겠고 SEC가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과 인물의 문제가 3대장에 쌈패시킬 수 이유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또 무엇이냐면, 뭐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벌금 플러스 갖고 있는 물량, 리플이 갖고 있는 요 물량, 제일 위에 있는 요 에스코르 물량을 소각을 시켜 플러스 벌금인데, 그러면 나중에 있는 여기에 핵심 인재들은 돈을 보고 왔는데, 돈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분들을 이렇게 대거 많이 해놨는데, 이제 재원이 없어지면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물음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나왔던 간에 이번에 리플이 정말로 SEC와에 대한 관계를 이 사이에서도 살아남게 되면 그 이후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로비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어떻게 해서는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살아남게 되면은 그 순간 또 재평가를 받아서 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순간 또 나머지 그 전에 또 여기에서 또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너 그 전에 뭐 없어진다, 상폐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더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주식하면서. 그리고 존버하다가 상패됐던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리플이 상패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거는 정말 운에도 많이 따라져야 되는데 살아남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이 살아남았던 건 나머지에 있는 선진 국가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미국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와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 만약에 축소가 됐었을 때 그 사이드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파크는 또 어떤 형태로 또 가져갈 것인지 모델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거래량이 줄면 일단 리플레 고객으로 인한 오델 부분으로 생명줄을 이때까지 연유해서 희망찬 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희망 회로를 풀가동을 해놨는데, 그 풀가동을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걸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XRP가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선물에서 찍어 누르는 물량도 있지만 고래가 이동을 한다는 건 정말 이 사태가 정말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지금 또 보게 되면 에이다 가격과 거의 유사하다. 에이다는 올라오고 있지만 오히려 리플이 죽어버리는, 그러면서 또 냉철하게 또 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또 수혜를 받겠죠. 리플과 유사한 스텔라 부분은 오히려 덜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스텔라가 리플과 유사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드에 대한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같이 눌리는 것 뿐이지, 그 제드 물량만 없으면 오히려 스텔라가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 스텔라가 또 반사 수익을 받거나 에이다가 반사 수익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최근에 이더의 비탈릭이 XRP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과거에 얘네 둘이 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2018년 때도 같이 뭐 이렇게 뭐 간담회 자리를 좀 했었을 때, 인터뷰 자리를 같이 했었을 때 그때 서로 이제 거기에 메인 MC들이 이런저런 질문했었는데 그때 둘 다 싫어하는 소리를 맞바꿔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좀 타격이 컸었고 빵형도 잘못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여기에서도 또 갈리는 건, 냉철하게 또 마지막으로 갈리는 부분은 또 이렇게도 설명이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돈 많이 번 사람이 이긴 게임입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결과값으로만 보면, 그래서 3년도 장투와 가치주로 존버를 했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3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정말로. 네, 매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단위 또는 형태로 끊어가지고 수익률 제고로 인해서 약간의 도박도 많이 도박성에 대한 베팅도 하지만 그만큼 제가 제 나름대로 그 그만큼 분석을 많이 하고 제 돈을 굴리잖아요. 제 돈. 그리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선침을 한다고 해도 제 구독자가 그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장 파급력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할 필요성이 없어요. 네. 같이 물리면 같이 물리는 거예요. 아셨겠어요? 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번 형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리고 또한 이번에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소각을 하고 벌금 내고 끝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 다음이 문제겠지만 그 다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로비 자금도 매월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충당금으로 나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당에 있는 이때까지에 있는 해당에 그렇게 이름값 있는 네임밸류들에 대한 연봉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다. 저도 이런 걸 보면 또 한국에 리플을 들고 계시는 유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욕은 또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오늘 영상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미래는 그것만 견뎌내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소각이 나오면 아마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빵형의 선택인 거죠. 너 이거 케이스 1부터 케이스 몇 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죠. 이 중에 너 뭘로 할 거냐? 최악과 최선이 있는데 넌 뭘로 할 거냐? 그런 거죠. 그것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적절한 시점에 아마 빠른 부분의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오히려 빠르게 합의 볼 부분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재판은 늦게 나올지언정 합의는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만큼 리플이 생각보다 언론 플레이가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리고 XRP에 있는 또 개발자진들도 되게 몸값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 또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과거에 2018년 때 그렇게 모든 코인들이 다 힘들었지만 여기만 유일하게 현금성이 넘쳐났다. 우리 돈 팔아서. 물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또 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보면은 이제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는 부분이니 그거를 또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번 사태 잘 극복되고 좋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패되는 거 바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에 있는 유저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망하면 많이 시장이 떠나갑니다.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산 투자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